안녕하세요. 대형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엔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원래 HSD 엔진이었죠. 근데 이 하나가 HSD 엔진을 인수를 하면서 이 사명을 하나 엔진으로 바꿨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기존의 HSD 엔진에 대한 영상을 계속해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선박 엔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도 확실하게 이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 금일 영상을 통해서 최대한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조선 기자재 업체로도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선업 전망과 함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포인트까지 금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부분별 매출액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선박 엔진에서 이 84% 이상 이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기자재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에 조선업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하나 엔진 역시 호재성 이슈가 존재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이 대략적으로 22년 초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2년 이 3월부터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분석을 진행을 할 때 이 매출액이 증가를 해도 이 영업이익이 그대로거나 감소하는 기업들이 간혹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이 시가총액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역시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역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앞서서 이 산업의 방향성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부분 때문에 바로 이 대선 관련된 이슈를 좀 가져왔습니다. 7월과 8월 같은 경우에 전당대회가 존재를 하죠. 이 미국의 전당대회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 대선을 앞둔 이벤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굉장히 지지율 측면에서 싸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지난 대략적으로 한 3,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지지율 측면에서 6%가량 높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 들어서 바이든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이 중국과의 갈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면서 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갈등은 조선업의 어떠한 호재성 이슈로 존재를 하느냐? 결국에는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이게 포인트인 거죠. 현재 중국과 한국이 조선 양강이죠. 특히 한국에 대한 모든 리스크가 중국으로부터 왔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한국의 조선이 피크 아웃이다라는 자, 우려가 나오고 있던 부분도 바로 중국 때문이죠. 중국이 저가의 수주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 수주적인 측면에서 물량을 한국을 제쳤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조선업의 부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수주보다는 선가에 더 초점을 두고서 현재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중국을 제재하게 되면 한국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조선 기자재 업체인 하나 엔진 역시 이 주가의 호재성 이슈가 작용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유가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선 기자재 업체를 투자하기 전에 기본이 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 상승을 하게 되면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결국 기자재 업체에게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그래서 투자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 바로 유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유가 같은 경우에는 23년부터 계속해서 23년 말부터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73불에서 78불 사이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면서 자, 유가가 상승 탄력을 더 받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 존재를 했었죠. 바로 공급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중동과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위험이 부각이 됐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정유소를 공격했다라는 이슈로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수요는 증가하는 전반적으로 수요는 증가, 공급은 감소하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탄력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하나 엔진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24년 전반을 보게 되면 자, 유가는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동향도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철광석 가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봐야 될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원자재인 철광석입니다.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의 베이스가 됩니다. 특히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조선업 제조 원가의 20%에서 30%가량을 차지하죠.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면 후판 가격도 하락하고 제조 원가도 하락하니까 수익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호재성 이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2024년 상반기에 후판 가격 협상이 있습니다. 이 후판 가격 협상에서 이 조선업 업체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철광석 가격의 하락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지난 23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입산 물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후판에 대한 수입산 물량이 증가하면서 이 중국산 후판을 많이 매입을 했다. 자, 그리고 이 엔저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이 퀄리티가 높았던 일본의 후판 역시 수입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국내 조선업이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지금 최근 동향 자체도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선업 입장에서 유리하게 끌고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성과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이 중국이 물량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국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 선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선별 수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마진 산업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 바꾸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지수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중고 성과지수가 최근에 또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조선업 호황이 돌아오면서 피크가 아니라 이 도크가 꽉 찼죠. 도크가 꽉 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중고선에 대해서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중고선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중고선가 지수 증가, 이 부분이 바로 신조선가 지수까지 유발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이 선가 지수와 이 조선업 그리고 조선 기자재에 관련된 어떤 영향성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하나엔진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의 기본이 되는 어떤 분석이었는데 금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